반갑소이다. 다들 반갑소이다. 대표하셨는가? 야, 이겼다. 노론 이겼다. 좋았어. 항상 이 시기가 되면은 노론이 대가였던 송자놈도 나보다 제자를 많이 가르쳐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오늘 이제 드디어 한국사 영역 풀어볼 건데, 이거 먼저 진행하기 전에 소관이 설문지 작성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유가 있었다. 고3 유생들이랑 수능을 본 유생들한테 물어봤었네. 요번에 수능 한국사 어땠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261명 정도, 2명 정도 지금 하는 놈 보소. 아휴, 골 때리는구만. 한국사 난이도가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3할 8리 정도를 차지했던 보통 난이도였다. 흔히 말하는 수능까지 흠뻑 쇼를 해버렸다. 이게 뭔 소리냐? 너희 한 문제 틀리면 이제 피눈물을 흘린다 라고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이것도 평가가 달라져서 절대평가라고 하더구려. 뭘 하든 간에 내 점수만 잘 나오면 된대. 경쟁 사회가 이렇게 사라지다니. 내 과거 시험 봤을 때 절대평가 있었겠는가? 가장 많이 나온 시대가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미래가 제일 많네. 미래가 3할 8푼 5리 정도 나왔소이다. 여기서 미래는 일단 이걸부터 얘기를 해야. 오늘 소관방송 처음 보러 오는 일도 있지 않은가? 소관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지 않소이다. 대한민국에 넘어왔는데 2023년에 넘어왔네. 그래서 소관 기준에서 미래는 무엇이냐면 1901년 1월 31일 날 넘어갔었네. 그 이유는 나한텐 미래야. 뭔 소린지 알겠는가? 일단은 6월 9월 모의고사 평가를 보았을 때 소관이 얘기했던 게 하나 있었소이다. 엄청나게 뒤죽박죽 나올 거다. 그 전까지 사실 수능 평가들을 보게 되면은 시대별에 맞춰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를 보게 되면 말일세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난 처음에 걔가 국사를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소이다. 아쉽게도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뭔 소리다? 너희를 연맥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네. 첫 번째 문제가 뭘까? 가시대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가시대 생활체육축제, 주먹도끼, 순대찌르기 등 댄서기를 사용하던 가시대의 모습을 다양한 체제를 통해 체험해보라고 적혀있는구려. 기간 뭐 이렇게 적혀있는데 사실 쓸모없어이다. 밑에 거 다 버려버리고, 주먹도끼, 순대찌르기 얘기들 나오는 것 같고, 공주 석장리 유적. 내 머릿속엔 공주에 저런 유적이 있다는 걸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럼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알고 있는 시대 이전 얘기란 소리요. 이유던가.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갑자기 뜬금없는 찌르개, 도끼, 이거 생활에 사용을 하는 거지. 도구의 시대, 부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에 관한 문제다. 몰래 1번 문제는 그렇게 나오. 이 1번 문제 틀리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 주먹도끼? 이 주먹이 도끼 같은 건가? 막 이런 수준이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뗀석기에 있다. 돌로 내려쳐서 떼는 거지. 부석기다. 그 다음 시대에서는 갈아서 만드니까 주먹도끼, 순배찌르게, 이거 너 앞에서 그냥 춤추는 환술이야. 환술. 이거 걸리면 안 돼. 여기에 빨려 들어가지고 순배찌르게가 뭐지? 막 이러면 이제 시간 다 간다. 이제 보기 보도록 하겠소이다. 율령을 반포하였다. 누구냐? 고구려 소수림왕이다. 대감님, 백제랑 신라는요? 백제는 고이항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버풍항, 이 율령을 반포하게 되었소이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사만시대라고 하네. 구석기랑 다르네? 틀렸다. 두 번째, 철제 농기구를 보급했다. 자, 아무리 사회에 빈부격차가 심해도 이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소이다. 철기가 처음에는 되게 귀한 재료이긴 한데 이거는 좀 심각할 정도야. 이거는 오히려 진짜 조장을 해서 만든 걸세, 의도적으로. 뭔 소리다? 철제 농기구는 사실상 철기다. 아, 초기 철기는 아니네. 이거 알아둬야 되네. 철제 농기구 하니까 무조건 그냥 초기 철기 시대 그냥 싱글벙글하면서 눌렀다가, 아, 쇠도 귀할 수가 있구나 하면서 진짜 쇠독에 오를 수가 있다. 아니 그걸 누가 시험 문제로 냅니까? 한능검 너희들 외우란 소리야 지금. 자네들 말이요. 사실 수능에선 안 나오. 그래서 2번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자, 다음 3번 비파형 동검이다. 맨날 나온다. 동검 비파형 동검. 얘랑 친구 하나 있지 않았나? 세영.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때 얘기다. 세용 동검은요 초기 철기다. 이거 많이들 헷갈리게 만든다. 4번 보도록 하겠네. 고추, 인삼 등 상품 작물을 재배했다. 이거 뭐다? 뭐긴 뭐야. 임신해란 이유지. 예? 어떻게 아십니까? 그전에 없었으니까. 그럼 설마 김치에 고춧가루가 없다고요? 예, 원래
여튼 나 때는 아니었어. 이미 영조 대왕님께서도 고추장을 드셨던 기록도 있고 고추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들긴 했지만 그 기록들이 하나같이 임진왜란 이후의 얘기들을 얘기하는 거다. 백김치가 근본이라고? 살다 백김치 근본론은 처음 봤네. 그냥 김치 먹으면 되지 뭘 백김치 고추김치 그러는가. 주는 대로 다 먹을 거면서. 사냥가 채집을 하며 이동 생활을 했다. 구석기 때 도끼 왜 만들고 순배찌르기 왜 만들었을까? 이케아 취직하려고?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사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1번은 5번이다. 다음 문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제왕응기 나와버렸다. 얘도 은근슬쩍 많이 나오는 친구 중 하나요. 이 책은 가의 이승효가 쓴 역사시로 상하 양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상권은 중국의 역사를 신화에서부터 원왕조까지 성립까지, 하권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군부터 충렬함까지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귀중한 문헌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 이게 뭘까? 뭐긴 뭐야? 역사서지. 역사시가 역사서요. 이제 말 그대로 그 당시 단군서부터 충렬함까지의 역사를 적었는데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서 3개 중 하나다. 몰랐다고? 시험 안 봤지? 안 보길 바래. 이거 모르면 큰일 나. 자, 그럼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서니까 고려시대 역사를 봐야 되는데 국자감이 설립되었다. 벌써부터 나와버렸네. 알다시피 고려 얘기요. 그럼 정답 1번이야. 이게 조선시대에 성균관 같은 역할일세. 물론 성균관보다 체계적이지 못하긴 하지만 고려가 나름 노력을 한 거지. 근데 이게 몽고의 간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다시 국민왕 때 성균관으로 바뀌어. 고려 때도 성균관이 있어. 하지만 이건 안 나오네. 왜? 너희를 죽일 생각이 아니면 이걸 문제로 안 내니까. 고마워해라. 북학론이 제기되었다.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박제가의 얘기겠지. 정조대왕 시기 때 이젠 청나라를 배워야 돼. 청나라가 이거야. 일장이야 일장. 이양인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 우리도 좀 배워야 돼 라고 얘기했던, 왜 정조대왕 때부터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네. 얘기하면은 오늘 하루 다 가요. 3번 유경공원이 설치가 되었다. 소관시대 때 얘길세. 누가 이 나라의 훌륭하신 이 대한제국의 진정한 지도자이신 폐하께서 친히 불아파의 교육기관을, 그런 문화를 좀 받아들이고 외국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학원을 세우게 됐는데 유경공원이다. 그럼 이 문제는 조선 말서부터 대한제국 시기로 보면 되겠지. 1886년으로 외우는 게 제일 정확하고, 태양력 기준일세. 저번에 음력으로 했다가 요걸 바가지로 먹어서 이제는 태양력으로 해주네. 원래 음력이 근본인데.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어 학회가 결성이 되었다. 한번 뜯어 고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 혹시 독립신문이나 제국신문 읽어본 자들이 있는가? 거기 보면은 맞춤법이 신문마다 다른 경우가 좀 존재를 하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한번 뜯어는 고쳐야 되겠네 하고 진행을 하려다 하다가 결국에 흐지부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세워졌나 보구려. 뭐 어찌됐든 이것도 대한제국이야. 한국 독립운동 지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가 편찬되었다. 쉽지 않은데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독립이 유지돼 있었거든. 분명 뭔지 모르겠소이다만 일단 내 뒤인 것 같소이다. 그래서 1번이다. 3번 문제.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계로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렸다. 우리와 가는 모두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서로 예정을 굳건히 존중하였는데 그들의 손조인 쇠, 고국 원왕과 이웃과의 우호를 깨버리고 우리의 국경을 짓밟았습니다. 이에 우리의 손주께서 평양성을 공격하여 쇠를 죽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많은데 결국 뭔 말인 줄 아오? 야 니네 고국 원왕 내가 죽였다. 누구한테? 우리한테 죽었다. 이걸 엄청 길게 말한 거니까 흔들리면 안 돼. 지금 가의 연. 얘네는 남나라여가지고 그냥 휘를 그냥 대단한데. 장수왕이 죄가 있어 나라는 엉망이 되었고 백성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멸망시킬 기회이며 폐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라고 적혀있네. 고국 원왕 항상 나온다. 고구려의 고자도 모르지만 고국 원왕은 외우게 된다. 이 고국 원왕이란 자가 애석하기도 백제의 전성기가 물려있기 때문에 야 우리 백제 개쩌오 얼마 쩌는데 우리 고구려 왕 죽임. 우와. 그래서 항상 들어가는 단어 중 하나가 고국 원왕이다. 결국에 가는 무슨 얘기냐면 고구려와 관련된 얘기다. 삼한시대에 조사시찰단을 파견을 했다. 뭔 얘기지? 일단 넘어가겠네. 2번 도병마사를 설치했다. 도병마사 사람들이 굉장히 몰랐는데 최근에 많이 알게 됐어요. 고려에 관련된 맛있는 사극들이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뭐 하여튼 고려시대의 도병마사랑 같이 하나 더 붙어야 돼. 뭘까? 식목도감. 그래 이거 2개 외우고 있다. 너는 높은 확률로 최소 40점이다. 수해 침략을 막아냈다. 수해 침략 물수? 물청소? 물청소 전문업체 주울떡?
을지문덕? 고구려 맞네. 물청소 전문가 을지문덕 장수가 있었다. 이자가 이제 수나라 침공 그냥 아작을 내버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나라 침공은 안시성 전투. 이거 헷갈리면 안 되네. 계속 당나라를 청소했다고 하는데 수나라니까 물 속성이겠지. 그럼 물로 치워야 되겠지. 당은 아니야. 당은 물에 잘 안 녹아. 외우기가 어려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서 소위 침략 막아냈다. 고구려다. 전국을 8도로 나눴다.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 이 전국 8도 얘기가 조선시대 관련된 얘기예요. 왕자들 중에 왕자를 뽑으시고 언박싱 전문가 태종대왕께서 전국 8도를 한번 편제를 하셨다. 왜 언박싱 전문가입니까? 정몽주도 정도전도 언박싱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이다.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해주면 대충 무슨 소린지 알게 될 걸세. 영조대왕님은요? 영조대왕님은 포장으로 유명하시오. 5번 대가야를 정복했다. 신라의 진흥왕이 대가야를 정복하였소이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이다. 그리고 1번 조사시찰단 같은 경우에는 느낌상으로 저 조사가 아마 조선의 선비들 이런 느낌으로 적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은 시찰단을 보낼 일이 서관 전에는 따로 없었으니까 기껏 해봐야 통신사 아니면 영선사인데 영선사는 그대로 얘기했겠고, 그렇다고 수신사도 그대로 얘기했을 텐데, 그러면은 몰래 보낸 거겠네? 몰래 보낼 필요가 뭐가 있을까? 타국이 모르게 뭔가를 얻어와야 될 텐데 그럼 타국에 유리한 게 있겠네? 소관시대다. 정확한 건 소관도 잘 모르겠지만 얼추 명칭과 그 시대 배경을 따졌을 때는 적어도 소관시대 때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간 냄새! 정중부, 최충원, 최우! 세상에서 문신을 제일 잘 지운다는 전설적인 무간. 문간이 나쁜 짓을 하면 다시 무간들을 구하러 내려오신다는 수호신이 있다고 하더구려. 그 인원들이 언제적 인물들이다? 고려 때 인물이다. 그래 고려가 제대로 이걸 통제를 못해서 문제가 됐던 거요. 조선은 이런 문제가 없었어. 무간들을 제대로 통제 뭐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일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네. 이성계도 무관. 조용히 해. 정중부, 의방, 최충원, 도방, 교정동감 내기 나왔고, 최우, 정방, 인사권 장악, 몽고의 침략에 대항을 했다. 최우가 집권한 지 10년 됐을 때 몽고가 갑자기 연락을 오기 시작한. 똑똑! Do you wanna hear the horse?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지. 세계 최대의 친환경 운동이 이때 발생이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우가 집권을 할 때부터는 사실상 몽고와의 항쟁이 항상 따라붙는다. 그래서 최우가 대문짝마당이 나온다. 이거 알아둬야 되네. 무신정변 관련된 얘기인데, 무신정권, 나는 정변이라고 얘기하고 싶네만, 골품제가 운영이 되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또 신라다. 신라 문제가 사만시대 때 항상 나오네. 특히 단독으로 나온 적이 없고 독일어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신라 문제는 나와주면 싱글벙글 해줘야 된다. 왜냐? 고려가 더럽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신라가 양반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2번 한인 애국단이 조직이 되었다. 이건 또 뭐예요? 무슨 조직이요 이거? 미래요? 애국이니까 좋은 거예요. 알겠다. 혹시 모르니까 논란 터지기 전에 하나만 좀 해결하도록 하겠네.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 사랑해요. 했네. 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수도가 강화도로 옮겨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해 생각을 해보면, 강화도가 예전서부터 잘 활용이 됐었다. 뭔가 일 터지면은 들어가기 좋은, 그러니까 너가 와를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땅이다. 그러면은 대충 이제 감이 오지. 몽고는 마군, 말 그대로 기병들이 특화가 돼 있으니까 이 인원들이 힘을 못 쓰는 수전을 노리기 위해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이 되었다. 이 얘기를 또 빠질 수가 없는데 매번 이거 들어가서 이제 소관이 지겨울 지경이요. 이거 이제 이만한 거 빼도 돼. 너무 조선 할당제가 심하노. 이렇게까지 챙겨줄 필요가 없는데 항상 챙겨주네. 맞네. 백두산 정계비가 조선시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냐? 숙총 대항 때 청나라 측 관리들이랑 백두산 답사하고 국경 확인한 다음에 야 너랑 나랑 국경선 확실하게 나누자 하가 된 거지. 개평 같은 건가? 그럼? 몰랐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이 전개되었다. 남한 대토벌 작전? 그런 게 있는가? 넘어가도록 하겠네. 난 몰라. 더 이상 질문하지 말게. 그래서 정답 뭐다? 4번에 3번이다. 실제로 몽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옮겨소이다. 강화도로 가려다가 못 간 왕도 있다는데 맞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강화도로 가려다가 실패한 왕은 존재하지 않소이다. 다음 문제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진 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특별계획전 국왕의 도장. 이것은 영조 대왕에 이어 즉위한 이 왕이 상한 장서인 중 두 개이다. 장서인은 자신이 소장한 서칙에 찍는 도장을 뜻한다. 탕평평탕이라고 새겨진 이 장서인들은 분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자 했던 이 왕의 탕평 정책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료다. 매번 말했다. 이거 틀린 놈들은 접신물에 코 박고 죽어야 된다. 역사에 관심이 없는 놈들도 자극적이어서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진짜 조선 최고의 아웃풋인데 이걸 모른다? 오늘 귀한 거야. 이제 영조대왕 다음에는 어떤 왕께서 즉위를 하시게 되느냐? 청조대왕이시다. 그 사이에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 중 그 왕이 아니시오. 현재 진행 중이셔서 좀 많이 지나가셔야지 이제 승급전을 하실 수 있소이다. 이제 1번서부터 5번까지 한번 보기 풀어보도록 하겠소이다. 1번 규장각을 육성하였다. 규장각?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조대왕께서 야 요즘 애들 상태가 안 좋네. 공부 좀 하는 애들로 모아서 학술기관 좀 만들고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규장각을 설치하게 된다. 후삼국을 통일했다. 후삼국 누가 통일했어? 건의가 통일했지? 왕건이라고 있어. 고려 태조가 통일했다고 봐도 좋소이다. 당백전을 발행했다. 소간 2024년 수능풀이 때 나왔던 문제다. 이거 틀리면 문제 진짜 많다. 당백전 왜 누가 만들었다? 흥선대원군께서 국태공 전하께서 경복궁을 짓는데 우리 한번 인상 해가지고 갑자기 자 잘 봐. 이게 동전이 하나 있지? 이거 100개야. 예? 100개라니까. 예 해가지고 100개로 만든 그 전설적인 사건이긴 하네. 그래서 당백전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당전이라 불리게 되네.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엽전 100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한 50개 40개 이 정도까지 추락한다고 하더구려 실제 가치가. 그래서 이 당백전이 쓸모없는 돈이 되는데 당백전을 줄여서 당전이 되고 이게 또 한 번 더 바뀌게 되면서 땡전이 되게 되네. 땡전 한 푼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그리고 4번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경국대전 보면 일단 두 글자가 있는지 찾아봐. 편찬과 반포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네. 차이가 어마무시해. 경국대전 편찬이 세조대왕 때부터 진행이 되고 반포는 성종 때다. 쌍성총관부를 회복하였다. 쌍성총관부를 회복했어? 이거 누가 회복을 했지? 공민왕이 했다. 그냥 외워라. 그러면은 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6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보는 건데 이 비석이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건원릉 신도기가 있습니다. 건원릉은 조선을 건국한 땡땡의 등으로 이 비석에는 그가? 태조대왕이 친구요? T라고? 영어라고 얘기해줘야지.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한 사실, 백응령, 조준 등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른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네. 초선 건국 누굴까? 라고 하면은 얘도 접신물에 코 박고 죽을 필요는 없소이다. 이미 화살에 꿰뚫려 죽었을 것이다. 태조대왕께서는 활솜씨가 정말로 뛰어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왜구의 갑옷 눈구멍 사이로 활을 쏴가지고 맞춰서 죽인 기록도 있고 턱보호대가 있네. 묶음되어 있는 여기 끈을 화살로 쏴가지고 맞춰서 이게 떨어진 거 쏴가지고 또 맞춰서 죽여. 신공이라고 불릴 수준이었다. 거짓말 아니냐고. 조선 건국하신 분이니까 내가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고려 때도 기록이 있다.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급을 폐지하였다. 나왔다 드디어. 얘도 거의 그냥 단골 손님이요.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래 너가 한국사를 공부를 했다고 그럼 이거 한번 맞추는지 볼까라고 내는 노급 폐지. 얘 맨날 나온다. 거의 각설이 수준이다. 별무반을 편성했다. 이거 뭘까? 얘도 고려 얘기다. 고려의 윤간이라는 자가 폐하! 왜 폐하냐고요? 고려는 이제 자기들끼리는 폐하라고 불렀네. 지금 여진 놈들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여진 특수부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 그럼 이름 뭐라 지을 건데? 별무반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윤간이 여진 특수반을 만들게 된 거다. 그게 별무반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네. 그 다음 3번 대동법을 시행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요. 조선의 백성들을 그저 눈물 흘리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민생을 살피고 지고자 많은 선왕들의 업적들이 쌓여있는 그 정책 대동법이다. 하다못해 왕의 자격이 부족했었던 광해군조차도 야 그래도 대동법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동법을 시행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대동법 광해군 됐죠? 아니야 그럼 틀려. 예?
매번 말하지만 대동법을 시행하겠습니다. 3, 2, 1 축하해! 대동법 실시 축하해! 막 이런 거 없어. 세상에 이런 거 존재하지 않소이다. 무슨 정책과 세금을 걷는 방식을 이따구로 적용을 하는가.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요. 그래서 언제 되냐, 속정대항 때 이 대동법이 드디어 완성이 되게 된다. 그때부터는 대동법이 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였다. 야, 되게 가슴을 울리는 표현인 것 같지 않습니까? 단행, 그렇지. 구국의 결단을 가지시고 결국에 고려의 왕이 하늘이 내려준 권한에 버거워하셔서 어쩔 수 없이 선의를 받으셨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회군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화도 회군을 단행했다. 이 표현이 맞네. 통리기무 아문을 설치했다. 1880년 소관 때 얘기고 수호조규를 하나 맺네. 개화 정책을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관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대규모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 개발자를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6번 정답은 무엇이냐? 4번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시었다. 다음번에는 보기가 제대로 고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풀어. 뭐야 이게? 뭔데 이 경복궁 2.0 아니 3.0은 왜 이게 근정전도 안 보이게 뭘 이상한 걸 세워뒀는가? 뭐지? 일단 7번 풀도록 하겠네. 한성에서 밀린 급료를 받는 과정에서 화가 난 군인들 큰 변란. 아니야, 난 아니야. 난 민씨가 아니고. 오해하지 말게. 난 당사자가 아니다. 이 때문에 임금께서 나란히를 흥선대원군에게 물어 결정하라 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말도 말게. 변란을 일으킨 군인들이 별기문 군인의 집과 일본 공사관을 부수었다. 심지어 궁궐에 들어가 민겸호 등 정보고관을 살해하였다. 이 와중에 우리 집도 부서져서 도망쳤다네 치고는 가시 굉장히 멀쩡하십니다. 자, 일단 이 얘기는 뭐냐? 이모년에 일어났던 군인들의 난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줄여서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은 말이요. 그래서 이모군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잠깐만, 문제 좀 보도록 하겠네. 수선사 결사 물산장려 운동은 모르겠고 국민대표를 왜 하는지 알 수 없고 조청상민 수륙 무용 장정이란 게 있어. 알겠네. 근데 왜 청으로 적혀있지? 중조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네.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아니라 중조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공식 명칭으로 되어 있어이다.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묻지 말게. 내가 어느 쪽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아마 저 문서 자체에는 청이라는 표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있을 걸세. 이게 아마 1882년 8월 23일 날 체결이 됐을 텐데 청나라랑 일본이랑 한성 레이스를 달린단 말이요. 야, 내가 진압할게. 내가 할게. 외주조 해가지고 성공해서 청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게 되었다. 잠깐만,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정답이 오번이 정답이야. 이거 이모년의 군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줄까? 도대체 저 군인들이 뭐길래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군인이 반란 일으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사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13개월 동안 녹봉이 밀렸다. 나도 기록을 보고 순간 물음표가 찍히긴 했네. 13개월 동안 밀렸는데 왜 안 터졌지? 진작에? 라는 생각이 들긴 했소이다. 이 녹봉이 밀렸다가 드디어 이 선해청에서 쌀 가져가라, 녹봉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와 하면서 녹봉을 받아야 됐던 군인들, 이 당시 때 군인들은 그 이영 체제로 장이영, 무이영이라고 해서 이 인물들이 모여서 이제 드디어 녹봉 받는구나 하고 했는데 아뿔싸 무이영, 장어영에 있는 이 두 인물들은 하나를 놓치고 말았네. 이모년의 군변이 있었을 때가 개항기다, 최신문물 받아들이지. 하필 이때 너무나도 빠르게 개화를 했던 인물 하나가 군인들이 녹봉, 쌀을 주게 되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 별이스타였어. 원래 녹봉을 줄 때 쌀로 주거든. 근데 그냥 쌀만 주면은 뭔가 정체성이 없는 거야. 조선의 맛과 향이 좀 두드러지지 않는 기본적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니까 아주 특별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한 쌀, 스페셜 라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벼와 모래 같은 걸 섞어서 블렌딩을 하게 돼. 심지어 그 양도 적었네. 13개월 동안 녹봉이 밀렸는데 까보니까 별이스타가 블렌딩을 했고 사이즈는 톨이네. 와, 안되겠네. 이를 톨스토이 작품같이 만들어줘야 되겠네 하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그래도 이 무관들이 정말 대단한 것들이 7월 23일날 동별영이라는 곳, 그냥 훈련도감이 있었던 지역 중 하나예요. 김춘영과 유봉만이라는 자가 주도적으로 이거 좀 심하네 하고 모아서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안타깝게도 선해청 당상이셨던 민겸호
란 인물이 왜 들어가 있을까? 베리스타의 상관이었다. 아 라고 할 거예요. 맞네. 화가 폭발하면서 베리스타는 일단 유사인류가 됐네. 그거 보고 야 얘 왜 유사인류 만들었어 하고 화내면서 오히려 가해했던 인물들을 크게 징벌하고 처벌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화난 군인들이 모이게 되고 그 군인들이 그래도 풀어주세요. 우리 13개월 동안 말렸는데 그 화를 한 번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싫어 라고 얘기해서 결국에 들고 일어나면서 우리가 알던 그 이모군란이라는 사태가 터지게 된다.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 말일세 이때 터질 때 진짜 다방면으로 터져가지고 화방의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적혀있지 일본 공사관 여기 있던 사람이거든. 일본국 사람인데 파견돼서 왔던 자일세. 하나부사 이자도 튀었다. 인천으로 튀었는데 날치 때문에 살았어. 영국의 측량선이었던 날치5 타고 튀었네. 잡힌 줄 알았는데 살았더라고. 중요인물이요. 나중에 나와. 이 사람 화방의질 계속 나오네. 일단 5번이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이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여 고문정치 서막을 열고 재정 외교를 왜 감시를 하는데 니놈들이 이후에 가를 체결하여서 외교를 주관하게 되었다? 왜? 이에 조선의 우국지사가 시국이 날로 그릇되는 것을 목도하고 비상? 내가 모르는 시대인 것 같네. 그러니까 이게 한 8971번째 조선이라는 거지? 잘 적었다. 대체 역사 재밌네. 이런 식으로 대체 역사 적으면은 소관도 볼 것 같은데 일단은 대체 역사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네. 1번 안남국의 파병의 배경이 되었다. 우리가 안남국의 파병을 하오? 이것도 뭔데? 통감부가 머리가 뭔가 이상한 걸 끼웠습니다. 강동 육주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드디어 알아먹는 소리가 강동육주 누구다? 고려시다. 최국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최국대우? 이게 뭔 말일까? 이거요. 별걸 다 줄이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알 것 같은데 조미조약이라고 있어이다. 조선과 미국 간에 조약을 맺었었는데 미국도 타국이 이랑 동일하게 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요. 그 부분을 줄여서 얘기한 것 같구만. 최해국이라는 단어는 속아는 들어본 적이 없어이다. 5번 북벌론이 대도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북벌로 병자호란 이유다. 3번 4번 5번은 제외되는 것 같네. 4번은 시대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관련 없어. 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빼주면 되네. 그럼 3, 4, 5 빼고 2, 1번 중인데 그럼 안남국은 아니겠지. 1번 빼. 그럼 2번이요. 이렇게 풀면 돼. 문제를 모르겠다 싶으면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지식들을 가지고 제외한 다음에 소거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 자, 다음 문제 10번 가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료는 경복궁에서 열린 시정 5년은 또 무슨 연호인데 조선 물산 공진의 홍보지의 사파이다. 일제는 한국인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자 헌병 경찰제를 시행하던 가시기에 이러한 행사를 열어 식민 통치를 미화. 뭔가 기억이 나려고. 기억이 뭐가 나. 빛나는 문 넘어갔는데 개뿔도 모르고 어쨌든 가라는 시기가 있는 건데 일제는 궁궐 내 수많은 정각들을 파괴하고. 정각을? 왜? 문화 승리하려고 북태공 전하께서 경복궁 중궁 다 해놨구만. 이 멍청한 놈들 같은데. 골 때리는구만. 삼천교육대가 운영이 되었다. 듣도 보지도 못한 교육대요. 전민변정 도감이 설치됐다. 얘 항상 비슷한 문제 매번 나왔다. 왜 나왔을까? 왜긴 왜야. 이거 비슷한 거 한 사람이 있거든. 전민변정 도감은 자 들어보세요. 우리 여기 고려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 슬퍼해. 내가 보기엔 넌 노비가 아니었어.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한번 말해볼래? 그래서 너희 왜 노비가 아닌 사람을 노비로 만들어서 부리고 있느냐. 다 풀어줘 이거. 그럼 설마? 맞네. 한 번 더 해. 광종 때 노비 안건법을 하고 뒤에 전민변정 도감이 들어오게 된다. 임술농민봉기가 발생을 했다. 1862년 조선시대 중에서도 철정대왕 때의 일일 거고 임술년이니까. 그러면 이거랑은 관련은 없을 것 같네. 지계아문에서 지계가 발급됐다. 이거 틀렸어. 양지아문이야. 지계아문이라는 건 없어이다. 양지아문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걸세. 이걸 헷갈리게 만들려고 만든 것 같구려. 다음 거.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종묘에 나아가 다음과 같이 고하여 짐은 홍범 14주를 하늘에 계신 선대왕들을 예의슬령께 고하면서 그들이 남기신 업적을 무료로 능히 공적을 이룩하고 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니 밝은 실력에서는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가에서 얘기하는구려. 나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왕이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새벽에 궁녀가 타는 가마를
국내와 다른 가마를 이용하여 몰래 건축물을 나와 아라사의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궁궐 내에서 알아차리지 못했고 내가 또한 알지 못했다. 왕이 아라사 공사관에 도착한 때는 대략 오전 7시 20분쯤이었다. 아 그렇구나. 나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신께서 여기 아마 크게 관여를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나도 유명해가지고 홍보 14주 1894년 가보년에 경장을 했다. 이걸 근데 자네들 뭐라 부른다? 가보기역이라 부른다. 정말 잘 줄이더라. 감탄했다. 소관 이거 듣고. 1번 영국이 거문도에 불법 점령을 하였다. 거문도 사건 1885년 이후. 근데 다행히도 잠깐 들렀다가 간 거라. 왜냐면 이놈들은 사실 조선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때 영국의 유일한 사랑은 아라사뿐이었어. 자 다음 거. 대한국 국제가 제정이 되었다. 대한국 국제 1899년 종묘호란이 발생하였다. 종묘호란 언제 발생했다? 조선시대 인조대왕 때 발생을 했소이다. 종묘호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병자호란이 더 중요하게 나오. 4번 삼별초가 봉기하였다. 고려시대의 대몽항쟁시대라고 불려지는 시대 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이제 몽고랑 고려에 입구막기 하고 있는 중이었네. 근데 뚫리면 이제 진짜 영원히 끝나는 동전 하나짜리 입구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5번 을미사. 그렇구려. 을미사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유감스럽는데 을미년에 변고가 일어났고 이게 1895년 때 그랬소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출진 이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 지도는 1872년 제작된 경상도 산청현 지도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당시 사회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중 하나가 관아 부근에 건립된 척갑이다. 아! 척갑이 나왔다. 역시 다들 좋아했던 거야. 국태공 전하를 그리워하는 국사모가 항상 수능에 숨어있다. 그중 하나가 관아 부근에 건립된 척갑이다. 척갑이는 미국의 군대가 강화도로 침입한 이 사건 이후 연도 안 나왔구려.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신미양요야. 미국 군대면 신미양요. 벅국의 군대면 뭘까? 병인양요. 그 미국이랑 벅국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때는 국가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면 내가 노란 딱지가 되기 때문에 참도록 하겠네. 정동행성이 설치된 원인을 조사한다. 무슨 행성 적혀 있으면 몽고가 더럽게 좋아하는 거다. 몽고는 행성을 좋아해. 이거 외워두게. 몽고가 일본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충렬항대에 설치한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산 총파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모루. 제네럴 셔먼호 사건의 영향을 알아본다. 정답은 이미 나왔소이다. 정답은 3번이고 왜 제네럴 셔먼호냐면 이게 미국 상선이요. 근데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때 상선은 정말 상선만 하진 않았소이다. 지금은 수많은 법에 걸리는 상품들도 팔았던 놈들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해. 괜히 상선을 공격한 게 아니다. 그래서 1866년 당시 때 미국의 이양선을 불태운 건이라고 보면 될 건데 일단 3번 정답이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1일 김규식은 출발에 앞서 이번 북행에 대한 소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나와 김구 선생은 우리의 손으로서 조국을 통일시켜야 한다는데 남북협상을 제안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북이 만주지. 20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경제대국으로 발전해가는 한국이 대한제국이네. 나의 고향이라는 자부심을 간직해왔습니다. 뜻밖에도 고국이 경제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면서 IMF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던 고국의 경제 상황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는 보도가 무선 전파를 통하여 이거 머나먼 만주 땅까지 전해옵니다. 방공령 하면 되지 않는가. 관세 올리고. 생각이 짧구만. 이때는 관료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나 보구려. 저는 해외 동포 일원으로서 더욱이 조국 독립을 위하여 일제와 용답이 싸우다 순국가신 독립운동가의 후손 말이가 미아 30달러 30달러 후원 고맙소이다. 외화벌이 좋았어. 반가이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네. 모르겠다. 그래서 20번까지 모두 이렇게 한번 풀어보게 되었소이다.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소이다. 단물 다 빨았으니 꺼지시게.